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이제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인데요. 날씨는 벌써 여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일 어린이날까지 긴 연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내일도 그리고 다가오는 5일 어린이날도 시장은 휴장을 하게 됩니다. 이 휴장을 앞두고 어떤 종목 사볼만 할지 그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멘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합니다. 추종 매매 기법의 달인이자 상승 모멘텀 발굴의 대가 최영동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1시 정도에 BOJ 일본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가 완화책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통화정책의 동결 조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간밤 미국에서는 우려할 만한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요인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0.2%로 1%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고요. 4월 FOMC 결과도 시장에 안도감을 줄 만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실적과 환율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건설조선주 그리고 어제 제일모직 오늘 네이버까지 대형주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어제 반년 만에 1,070원 아래로 내려왔었죠. 오늘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화 강세에 따라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수출주의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는 아직 2,12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이상 내려서 68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로 식약처의 내추럴엔도텍 재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가짜 백수호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내추럴엔도텍 다시 하한가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5월을 앞두고 이렇게 국내 증시 본격적인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5월 증시 전망에 대한 우려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국내외 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중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선까지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오늘자 마이너스 0.75%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0.9%의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BOJ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엔저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감들을 표출해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물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내추럴엔도텍이 또 하한가까지 진행이 되면서 투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역발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안 좋았던 부분들은 대형주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 추가적으로 더 안 좋아지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안 좋은 거를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엔저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시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차 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는 점. 그렇다고 되면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5일선과 21선의 접전 구간들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오늘자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지만 사실은 차후에 5월달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가지고 오늘자의 흐름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악재가 5월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5월 증시 그리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동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열어보죠. 최영동 멘토님의 종목세일즈 포트폴리오 열렸습니다. 동성제약이 지난 4월 21일에 이미 목표가 돌파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8,500원이었는데 이미 8,7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8%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그대로 홀딩 의견 이행하시고요. 16일에는 웰메이드에 대한 담으셨었는데요. 1% 정도의 손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담았던 두산인프라코어 0.8%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잘 가고 있는 동성제약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뭐 동성제약은 제가 처음 목표치를 설정했었던 8,500원대를 네.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1차적인 뭐 수익 실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수익 실현 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데 있어서 지금 여타 지금 화장품주라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다 거의 차익성 매물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제약 같은 경우도 뭐 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성제약은 물론 화장품도 포함이 돼 있지만 조금 더 포진 자체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연모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연모제 쪽에 대한 성장성들은 아직까지 담보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수익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한 종목을 가지고 여러 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시장에는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성제약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다시 한번 좀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뭐 손절 라인 자체는 뭐 약간은 제가 조정을 나중에는 차후에는 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8,500원대까지 좀 굳건하게 한번 좀 가져가보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1차 수익 달성하고요. 새롭게 또 2차, 네. 재차 한번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웰메이드 예단도 이어서 살펴볼까요? 예, 지금 웰메이드 예단 같은 경우는요, 좀 아쉽죠. 사실은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좀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웰메이드 예단 같은 경우와 좀 유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키스트 같은 네.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연동이 되면서 웰메이드 예단도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다소 조금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1%의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물론 이제 시장이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하락폭에 비해서는 견조하죠. 좀 견조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나마 좀 위안이라고 뭐 위안 아닌 위안을 좀 삼을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 세일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는 거는 사실 수익이거든요. 네. 시장 대비 물론 이제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수익권에서 한번 좀 진행을 시켜봤으면 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오늘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하락 흐름들하고 거의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자체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단기 상승 삼각형에 대한 박스권 자체를 이탈을 시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정성화 과정 그리고 이제 스타 라인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번쯤 홀딩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마지막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은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어떤 코멘트를 달아드렸냐면 네. 시장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안정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형주 종목 정도 중에서는 한 종목 정도 편입을 시키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 이제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저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그렇다고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떨어질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진행이 되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향후 IPO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GDP가 7% 이민년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두산 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가 12,000원 초반에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포트에 한번 좀 계속적으로 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견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세 종목에 대한 AS를 모두 받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을 받아볼 차례인데요.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SNS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이 대표 서비스인 아프리카 TV 이제 방송 수가 10만 개를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정말 많이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예. 150% 이상 올랐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올해 움직임은 좀 상대적으로 주춤했었거든요. 예. 어떠한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오늘 주가가 꽤 많이 올라요. 예. 7%, 장중에 한 10% 이상 올랐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이 하락으로 흘러가는 네.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반대로? 탁 튀어 올라오니까 이제 시선이 사실은 많이 가죠. 많이 올라온 종목이다 보니까 시선이 좀 많이 가는데 일단 올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실적 발표를 했죠. 어제? 예, 네. 어제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예. 대형주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을 좋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고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 종목이 다 빠져낸 상황에서 뭐 하나의 이제 모멘텀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반응을 딱 시켜버리게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세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일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6.78%, 7%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분기 실적을 한번 리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은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54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한 20억 정도가 나왔고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을 보셔야 되는데 네. 매출액 같은 경우는 41%가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많이 안 좋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1%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00원대였던 주가가 30,000원대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 TV가 실질적으로 성장성이 있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하면서 예.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받았던 이유도 당연하겠죠. 성장성에 비해서 돈 되는 사업이 아니네 라고 판단을 내려갔기 때문에 주가가 30,000원대에서 20,000원대 초반대까지 빠졌는데요.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았다가 이제 2015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좋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시장의 텃밭을 가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작물을 수확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게 시장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해에는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 TV인데요. 어떻게 실적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을지 모멘텀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아프리카 TV 뭐 젊으신 분들, 좀 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프리카 TV라는 거 딱 떠올리게 되면 그래 아프리카 TV라고 하실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이제 인터넷 환경에 아직까지는 좀 네. 익숙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죠? 예, 뭐 포털이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강하지만 사실은 엔터 쪽에는 사실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한번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아프리카 TV 초기 화면을 딱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홈페이지가 꾸며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실 텐데 각각의 개인 방송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 세계 OTT. 예, 세계 OTT의 이제 성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아프리카 TV를 왜 OTT라고 하냐면 오버 더 탑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냥 용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네, 말씀드려서. OTT 서비스 이렇게. 예, OTT 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SNS 개인 스트리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그거에 대한 수요 자체가 2014년도, 2014년도, 2016년, 17년, 28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네. 이제 시장의 예측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국내인 것 유사하죠. 같은데요. 억원 써있어요. 예, 유사하죠. 네.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내 네. 이용자 수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되면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독보적인 서비스를 진행을 시키고 있는 이 네. 아프리카 TV의 성장성하고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왜 이렇게 늘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벌어들이는 사업이 도대체 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매출 자, 구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파란색으로,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플랫폼. 우리가 흔히 서비스입니다. 알고 있는 개인 방송. 예, 개인 방송입니다. 예. 개인 방송을 통해서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 BJ, 뭐 BJ라고 보통 네, 얘기하는 맞아요. 브로드캐스팅. BJ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해가지고 네. 뭐 옛날에 이제 뭐 다방에서 이제 그 디스크 자키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이제 또 파생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기도를 나타내는 이제 이용료라고 해야 될까요? 사용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부분들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게임사도 또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쪽에서 29.5% 발생을 네.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온라인 서비스에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로운 망에서.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게 화면 뭔가요? 구성이에요. 아, 인터넷 방송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TV 화면을 딱 보시게 되면 그냥 뭐 앵커분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뭐 예능 프로그램에는 연예인들이 네.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방송의 특성상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하나의 콘텐츠가 있죠. 쉽게 네. 말씀드려서 뭐 게임이면 이건 게임. 게임인가 예,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죠. 뭐 예전에 이제 뭐 스타크래프트 뭐 방송도 많고요. 네. 뭐 워크래프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중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중계하는 이제 이런 화면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어느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을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이건 뭘까요? 이거 홈쇼핑 광고 400세트 판매 완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기존에는 이 아프리카 TV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은 네. 초기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네. 뭐 개인 방송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용자 수가 많아지고 세대층도 사실은 굉장히 좀 다양하다 보니까 네. 각 기업에서도 드디어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홈쇼핑도 홈쇼핑이지만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는 또 하나의 유통 채널을 또 개발을 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거리를 또 판매하는 그런 네. 이제 방송도 있다. 사업이 되게 다양하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같은 분들인데요? 예, 음식을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또 옷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예,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매출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이 들어와서 방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개인 유저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기업 쪽에서도 홍보 수단으로서의 이 툴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먹거리도 판매를 하고요. 이제 의류 판매도 진행을 네. 같이 하고 있는 상당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었겠는데요? 예, 일단은 뭐 굉장히 뭐 이렇게 뭐 유명 BJ라고 하죠. 유명 네. BJ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 상상하지 못할 일반인들이 아니, 지금 상상하지 아프리카 못할. TV 자체가. 자체도 그렇죠. 네, 이렇게 매출액 지금 추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별 UV라고 해가지고 네. 유저 수가 이제 들어오는 추이를 네네네. 보시는 건데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이 아프리카 TV를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파란색 선이. 예, 파란색 선인데 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네. 예, 그렇다고 되면 일단 2014년도에는 좀 정체가 됐었던 구간들이 나왔고요. 네. 2014년도 넘어서서 201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수익 개선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부분들의 일환으로서 1분기 실적이 일단 스타트 라인을 끊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V 증가폭보다 오히려 예. 매출액 증가폭이 더 가파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인 유저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네. 기업 쪽에서 홍보 차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광고비가 또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저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매출액은 그와만큼 큰 폭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좀 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 첫 화면에 나왔듯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뭐 개인 방송에 치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지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 쪽에 대한 내용들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양화가 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국내 서비스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는 일본 쪽은 이미 진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해외로도 많이 예, 진출하나요? 이러한 플랫폼 자체가 중국이라든지 남미 쪽으로 또 수출이 된다라고 예. 했었을 때의 성장성은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과연 2분기, 3분기, 4분기로 진행될수록 어느 정도가 개선이 될지는 사실은 좀 지금 수준에서는 점치기가 좀 쉽지 않다.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외로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도 한번 살펴보면서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추세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돼. 라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보시더라도 주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삼각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기 쌍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을 드렸던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2015년도에 1분기 실적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재 작년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3만 원대에서 2만 원대까지 빠졌을 때의 내용들이 단순하게 실적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이러한 우려감들을 불식시켰던 게 2015년도 1분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자에 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화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직전 하락 추세, 일봉상에서의 하락 추세를 두려워할 게 아니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었을 때 움직임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는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해서 일단은 뭐 매수가 자체는 오늘자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좀 커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이 시간대에 말씀드려서 매수를 좀 하십시오라는 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24,000원대 500원
구간에서 24,000에서 24,500원 구간대에서 움직여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는 좀 분할 매수로서 한 번쯤 진입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요? 일단은 뭐 목표 가격을 저희 설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차후에 성적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기술적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산이 직전 고점이라고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네. 그렇더라고 되면 34,000원대를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를 가지고 성장성 플러스 그리고 기술적인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다시 한번 34,000원 설정을 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좀 명확합니다. 직전 저점이겠죠. 직전 저점 22,500원, 22,500원 자체를 훼손시키는 가격대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단기적으로 좀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실적이 좋아가지고 매수가 들어갔던 부분들이 실망 매물로 전환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자체를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 종목 한번 저희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프리카 TV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24,000원에서 24,500원 구간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34,000원, 손절 가격은 22,500원으로 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을 강연회 준비하신다면서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5월 2일이죠. 새롭게 네. 나가는 이제 5월 2일. 이제 5월 달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가족분들끼리도 굉장히 좀 바쁜 행사가 있으실 텐데요. 혹시라도 이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나대투증권 공독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꼭 시간 내셔서 참석하셔가지고 5월 달 전략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필수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종목까지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시리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